최소한 그 정도의 머릿속의 구상은 가지고 계셔야 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할 수 있다. 미팅을 할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세대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보편적으로 부동산들이 얘기할 때에는 방을 많이 넣으면 좋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래야 다음에 공실률이 없다. 그럼 이 면적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계획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 외벽을 무슨 자재로 지을 것인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2층 단독주택을 지을 때 자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층 상가주택을 지을 때 외벽 마감재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꼭 단일 자재가 아닌 복합 자재를 쓰더라도 측면과 후면 부분은 어떤 자재로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전면 부위는 아무래도 조금 포인트를 줘야 되겠죠. 건물을 예쁘게 지을 수 있게끔요. 그래서 전면 부위는 모양을 어떻게 냈으면 좋겠다. 최소한 그 정도의 머릿속의 구상은 가지고 계셔야 다음에 건축업자와 대화를 하실 때 그 건축업자에게 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야만이 설계사무소와 건축업자와 건축주와 미팅을 할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2층, 3층 각 세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검단의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5가구로 한정이 되어 있다고 지난번 동영상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2층과 3층은 2층에 2가구, 3층에 2가구가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4층은 주인 세대로 갈 것이고요. 그럼 2층하고 3층 구조를 보편적으로 검단의 땅 평수가 나올 때 80평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2층, 3층을 3룸으로 갈 것이냐. 2층 202호 3룸, 202호 3룸. 동일하게 302호 3룸, 302호 3룸.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렇게 구조를 뽑다 보면은 땅의 면적이 있다 보니까 너무 방이나 이런 게 거실, 주방이 좁겠죠. 그러면은 2룸, 3룸으로 갈 것이냐. 201호는 3룸으로 가고 202호는 2룸으로 가고 302호 물론 동일하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은 201호를 3룸으로 가고 202호는 1.5룸으로 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집에 대한 어떠한 세대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대충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조를 생각을 하실 때 구독자분들께서는 2룸과 3룸을 한 층에다가 만들었을 때와 3룸과 1.5룸을 만들었을 때 집의 모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것이 대충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질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건축업자들은 땅이 몇 평? 그러면 이 구조에는 3룸에 2룸을 지어야 되겠다. 3룸에 1.5룸을 지어야 되겠다. 이게 답이 바로바로 나와요. 근데 보편적으로 부동산들이 얘기할 때에는 방을 많이 넣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요. 3룸이나 2룸을 지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게 딱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3룸이나 1.5룸. 3룸은 전세를 넣고 1.5룸은 월세를 넣으십시오. 그리고 3룸도 조금 모든 구조를 넓게 만들어주고 1.5룸도 좀 여유 공간이 있게 만들어라. 그래야 다음에 공실률이 없다. 이렇게 건물주들에게 설명을 조금 드리죠. 이런 구조 자체를 어떻게 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라. 4층을 짓는데 옥상이나 옥탑에 대한 연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머릿속에다 그려 놓으세요. 4층에서 내부 계단을 통해서 옥탑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옥탑은 대부분 일조권이 없는 건물일 경우에 4층 면적의 절반을 실내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데크를 쓸 수가 있겠죠. 옥탑 부분에 대한 내부는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공부방을 만들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가족들이 놀 수 있는 대형 공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공부를 하거나 이래야 될 좀 필요성이 있으면 그 위에다 어떻게 서재를 구상을 해 본다든지 이제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컨셉이 좀 잡혀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건축업자가 설계사무소에다가 가도면을 요구를 할 때 건축지의 의향이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가도면을 한번 그려주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옥탑방을 주거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으로는 규제를 하고 있어요. 건축법상 옥탑에는 창고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 과정은 조금 융통성을 부릴 수 있으면 융통성을 부려보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봐야 되겠죠. 4층 주인 세대에 대한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2층, 3층에서는 두 가구가 살다가 4층으로 오면은 4층에서는 주인 세대가 전체를 다 쓰게 돼 있죠. 이 면적을.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는데 실평수가 뭐 40평 이상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그럼 이 면적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계획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4층은 예를 들어서 방은 몇 개 정도로 할 것이냐, 방을, 그리고 방 구조를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 가족 구성 요원이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 어머님이 쓰실 방은 어디로 쓸 것이다, 자식들 방은 어느 쪽에다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방을 위치를 어떻게 잡는다든지, 그렇게 방 구조를 어느 정도 좀 잡고, 그 다음에 거실과 주방을 가장 먼저 잡겠죠. 그 다음에 방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팬트리를 어디다가 위치를 잡는다든지, 또는 테라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드레스룸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구상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라. 그러면은 가도면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르다 하면은 가도면을 수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설계사무소에다 다시 재요구를 해서 수정 도면이 나오면은 그 도면이 내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할 때까지 변경을 시켜 보는 거죠.